오늘은 최근 실행된 캐나다 노텍스에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얼마나 세이브할 수 있을까 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한다. 최근 실행된 캐나다 정부의 발표.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두 달간 특정 품목에 대해 소비세, GST, HST를 면제한다고 한다. 캐나다 세금 면제, 우리에겐 얼마나 이득일까? 어쨌든 이 조치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면세 품목은 크게 식료품, 어린이용품, 출판물, 기타 품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주마다 세금률이 다 다르겠지. GST가 13%나 되니 여기 사는 나로선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다. 우선 어떠한 것들이 세금 면제가 될까? 좀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식료품 및 스낵류. 대부분의 준비된 음식과 스낵, 칩, 캔디,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 식사, 포장, 배달 포함이 포함된다. 그래서 한번 우버 앱을 켜봤다. 평상시 내가 먹던 음식을 더해서 와, 정말 실감이 나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식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것 같다.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번 13% 텍스에 팁까지 내면 어마어마한 외식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150불 정도면 대략 20불 정도 세이브하는 셈이니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많은 식당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이번 텍스 면제로 인해 연말연시 매출이 대박나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잉잉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바로 어린이용품 텍스 면제. 일단 어린이용품, 유아 및 어린이 의류, 신발, 기저귀, 카시트 등이 포함되며 스포츠 의류, 그리고 크리스마스 관련 품목, 천연 및 인공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기타 품목, 퍼즐, 비디오 게임, 콘솔 등이 포함된다. 우와, 비디오 게임. 그래서 하나 주워 왔다 갔다 필수는 못 써. 우리 평생 크리스마스 트리는 5년 전에 사두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하도 너덜너덜해져서 이사 오기 전에 버렸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드들. 아마존을 한번 들어가 보자. 검색 크리스마스 트리, 장난감, 기저귀.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사고 싶은 건 없는 것 같다. 사고 싶은 건 필수.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세일을 다 종료시키고 정상가를 해놓은 찝찝한 이 기분. 뭐 아무튼 그렇게 보인다. 비디오 게임, 콘솔, 닌텐도, 와, 플스, 아쉽게 내가 원하는 고프로나 오스모 포켓, 사운드바, TV 등등 가전제품은 제외이다. 3년 전에 산 닌텐도 잉잉이 거다. 그때 당시 텍스를 한 50불 정도나 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플스를 하나 사서 게임을 한번 도전. 오잉이한테 줘 터지는 소리. 어쨌든 만약에 어린이용품 중 가장 비싼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을 산다고 가정해보자. 오해하지 마라. 절대 내가 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다.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에 가서 금액을 비교했더니 대략 금액이 정도 된다. 와씨, 세일도 한다. 이 중 텍스 13%가 제외된다면 대략적으로 세이브가 된다. 그리고 출판물, 종이신문, 종이책, 오디오북 등은 면제되지만 전자책과 잡지는 제외된다고 한다. 뭐 책과는 거리가 머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자는 필수. 다음은 희소식 중 하나인 맥주, 알코올 음료다. 알코올 도수 7% 이하의 맥주, 와인, 혼합 음료 등이 면세 대상이다. 기어스토로 뛰어가봤다. 평상시 원래 가격 플러스 공병 가격 플러스 HST인데 와, 이거 하나는 정말 끝내준다. 2달 동안은 아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야겠다. 맥주를 사랑하는 오잉이와 이렇게 가깝게 먹던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는 거야. 오잉 맥주. 우리 집의 유일한 어린이 잉잉이는 그래도 나름 신났다. 친구도 없는 거야. 그래? 둘 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하나만 딱 골라.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혹은 가구를 기대했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아마 난리 났겠지. GST, HST 면제 정책은 많은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적지가 않다. 우선 지역별로 본다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HST를 적용하는 주는 다음과 같다. GST와 PST를 결합한 형태로 특정 주에서 부과된다고 한다. 우선 뉴펀드랜드, 노바스코시아,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브런스윅, 그리고 온타리오다. 반면에 PST, GST 분리 운영 지역이 있다. 일부 주는 HST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GST와 PST, Provincial Sales Tax를 부과한다고 한다. 그 주는 퀘벡, 매니토바, 브리티시 컬럼비아, 사스케차원. 아쉽지만 여기서 PST 면제는 제외되니 위 주는 5%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GST만 적용되는 지역이 또 있다. PST가 없고 GST만 부과되는 지역, 알버타,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누나붓 전 GST 5%만 부과된다. 위 또한 GST만 있으니 5%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HST가 높은 주,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시아에서 소비하는 가구는 절약 효과가 크지만 GST만 적용되는 주, 예를 들어 알버타에서는 면세 혜택이 적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는 13%의 HST 면제를 받지만 알버타는 5%의 GST만 면제된다. 이는
특정 주의 가구가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도 찬반 논란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이 실행 정책에 대해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 혜택은 특정 품목에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제한적이라는 지적. 그리고 불평등한 혜택.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는 필수 소비 지출이 적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정책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균등하지 않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나도 공감한다. 결국 돈을 더 쓰게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일부 세금이 제외된다고 해도 사실상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건 사실이니 고소득 가구는 더 많이 소비하므로 면세 정책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소득 가구는 레스토랑 식사나 고급 식료품, 예를 들어 디저트, 스낵 등을 더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 면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저소득 가구는 이미 면세되는 기본 필수품에 소비를 집중하기 때문에 이번 면세 혜택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떠한 기사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세 면제는 일반적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에게 하위 20% 가구보다 약 2배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래서 꼬우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놈의 자본주의. 또한 정책 비용에 대한 우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발생할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한다고 한다. 비판론자들은 이 손실이 정부 서비스 예산 삭감이나 향후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면제를 선택한 것이 타당하냐 하는 논란들이 있다고 한다. 이러다 2025년에 어마어마한 텍스를 거둘까봐 무섭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 품목 선정 논란. 면세 항목의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전자책이나 특정 유형의 의류는 제외되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나 비디오 게임, 콘솔은 포함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겁나 인정한다. 전자제품 좀 해주지. 아무튼 정치적이거나 뭐라나 이번 GST, HST 면제 정책은 단기적인 가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논란이 많다고 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장기적인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어쨌든 저쨌든 이런 것들은 뭐 해줘도 이야기가 나오고 안 해줘도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아니 감사하다. 정부는 2달 동안 약 2,000달러를 소비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세금 면제로 약 26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온타리오처럼 HST가 13%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절약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식료품 및 스낵 매월 500달러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약 65달러 세이브, 레스토랑 식사 한 달에 200달러 소비 시 약 26달러 절감, 어린이 의류 및 용품 한 달에 약 150달러 소비 시 약 19.5달러 절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텐 죄송하지만 평상시 13%의 텍스를 매번 내던 초이파파는 그래도 이 정도도 감사하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한두 달 정도 소비를 해보면서 느껴봐야겠지만 일단 원래 쓰려던 지출이 더 심해질 것 같긴 하다. 오잉아, 텍스 안 낸데 외식할까? 오잉아, 맥주 노텍스다. 대박. 쟁겨두자. 잉잉아, 텍스 없으니까 과자 몇 개 더 사. 잉잉아, 이번 크리스마스엔 텍스 없으니까 선물 하나 더 골라. 다신 오진 않을 기회야. 뭐 대략 이렇게 변해버릴 것 같은. 그나저나 그렇게 2달 정도 소비를 해보고 총 얼마를 세이브했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 벌써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 같은 이 기분.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캐나다의 경제 상황. 요즘엔 캐나다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다. 사실 어딜 가도 좀 썰렁해 보이는 마트들과 식당들. 확실히 코비드 때 어마어마하게 푼 돈들이 이제 바닥을 보이는 듯 하다. 모든 물가도 상당히 비싸지고 주거지도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 또 0.50bp를 내렸다는데 얼른 경기가 다시 좋아지길 바라며 오늘도 캐나다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응원하고 응원한다. 여러분 13% 세이브하러 고고싱 과소비 조심. 그렇게 난 오잉이와 함께 텍스 세이브니까 수입 맥주 좀 마셔봐 라고 한참을 고민하다 2024년 연말 파티 준비를 끝냈다. 믿거나 말거나. Show me that you keep on me in your calendar. Put me on your wish list to do this. Put me in your basket.